안녕하십니까? 하루하나 100세까지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100세 건강사전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지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이나 발이 저리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한밤중에 다리 저림 때문에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발 저림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중장년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한 저림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었던 분, 목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된 분, 심지어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손발 저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강 신호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손발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하고 신경계통도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손발 저림을 방치한 분들 중 약 40%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한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위험한지,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림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혈액순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크게 5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끝부분, 즉 손과 발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조금 저린 정도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발바닥 전체로 퍼지고 결국 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척추 문제입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손발 저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면서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로 한쪽 팔이나 손이 저리고 어깨와 목도 함께 뻐근한 증상이 동반됩니다. 세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부위에는 여러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이곳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립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특징은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유독 더 저리고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동맥경화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손발 끝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발이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결핍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저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위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더 흔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발이 저리시다면 어떤 패턴으로 저린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양쪽이 다 저린지 한쪽만 저린지 어느 시간대에 더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전문가를 만나실 때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처음에는 그냥 손이 좀 저린다고만 생각하셨는데 증상을 자세히 기록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초기 당뇨병을 발견하셨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실 수 있었고 손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오른손이 유독 자주 저리고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제 권유로 병원에 가셨더니 목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리치료와 자세 교정으로 3개월 만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저림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갑자기 심하게 저리거나 한쪽만 저리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위험한 손발 저림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험한 손발 저림 증상입니다. 모든 저림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증상들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자기 나타난 한쪽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만 저리면서 동시에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골든타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70대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왼쪽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었지만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분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고 뇌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마비로 고생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한쪽 저림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저림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손발이 저리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신경이 심하게 눌리거나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라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림이 점점 심해지면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저리다가 나중에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모르고 뾰족한 것에 찔려도 느낌이 없다면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방치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손발 저림과 함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척추 신경이 심각하게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마미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몇 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대소변 조절 장애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함께 나타나는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왼쪽 팔이 저리면서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반면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저림도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손발이 저렸는데 자세를 바꾸면 금방 나아지는 경우, 추운 곳에 있다가 손발이 저렸는데 따뜻한 곳으로 오면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혈액순환 문제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저림도 자주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여성분은 처음에는 가끔 손이 저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저리고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였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더니 수술 없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12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고 식단을 조절하신 후 2개월 만에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발 저림을 느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증상이 어떤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발 저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발 저림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가벼운 저림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하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레칭은 양손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10번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쫙 펴서 10초간 유지했다가 주먹을 꽉 쥐고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발목 스트레칭은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바퀴씩 천천히 돌려줍니다. 목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각각 5번씩 반복합니다. 단 절대 빠르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스트레칭을 꼭 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아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앉으면 척추가 틀어져서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잘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보다는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요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저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찜질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5분 정도씩 저린 부위에 대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편한 속도로 걸으시면 손발 저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씩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관리입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계란, 우유, 치즈 같은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니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손발 저림이 올 수 있으니 견과류, 녹색 채소, 바나나 같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주와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담배는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손발 끝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술도 과하면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주금연하셔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7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과 척추에도 부담을 줘서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손발 저림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천천히 체중을 줄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68세 여성분은 이런 생활 습관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손이 저리고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체중을 5kg 줄이셨더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손이 편하시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발바닥이 자주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으셨고 혈당 관리와 함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비타민 B12 영양제도 꾸준히 드시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3개월 후 발 저림이 많이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방법들을 따라 했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검증된 방법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손발 저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절대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첫째, 손발 저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말초 신경병증, 척추 문제, 손목 터널 증후군, 혈액순환 장애, 비타민 결핍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잘 관찰하고 기록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둘째, 위험한 증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저림, 극심한 통증 동반, 감각 완전 소실, 대소변 조절 장애,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저림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유지, 온열요법, 적절한 운동, 영양관리, 금주금연, 체중관리 등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손발 저림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 세심해져야 합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신 분들은 오늘 당장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손발 저림 없는 건강한 생활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강 상식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나 100세까지 건강 상식 100세 건강사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0세까지 건강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